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좀 전에 멋진 스페이스 X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번 스타쉽 5차 발사를 좀 전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일론 머스크는 외계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대체 뭘까요? 자, 그리고 테슬라 뭐 궁금하시죠? 향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의 내피셜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S&P 500이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77% 상승한 5,859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뭐 전고점을 뚫어낸 만큼 강한 모습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불확실성은 많은 상황이에요. 미국 대선 역시 11월 5일에 있는데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현재 4.1%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5%대죠. 기준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크게 치솟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지 중동 쪽에서는 별다른 지금 뉴스는 없습니다. 중동의 우려감이 좀 잦아들자 유가는 다시 70불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제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이렇게 약할 때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시는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현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은 실적 발표의 계절이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기간인데 현재 이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S&P 500 기업 중 약 30곳이 이미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평균 5%가량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 만약에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11월 5일 대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달의 주안점은 역시나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10월 4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아직도 튼튼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10월 30일경에 미국 3분기 잠정 GDP 성장률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때 수치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CPI나 뭐 PC 물가 지표보다는 역시나 경기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과 테슬라의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일단 10월 달은 전반적으로 증시의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0.87% 상승하면서 정고점이 18,671에 굉장히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최근 중소형주보다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모습이 좀 더 나은 모습입니다. 10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역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테슬라는 금일 0.62% 상승한 219.1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후에 그 여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시장과는 다르게 10월 말, 이번 10월 달에는 일단은 하락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페이스X가 스타쉽 5차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카질라라는 발사대가 있어요. 젓가락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젓가락과 같은 거치대가 팔을 벌렸다가 이 슈퍼 헤비 부스터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딱 맞춰서 젓가락질 하듯이 이 헤비 부스터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이 어려운 기술을 성공을 해낸 스페이스X였습니다. 이 로봇 팔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재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켓 재사용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발사 비용을 크게 또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부스터가 이륙 후 5분 안에 다시 귀환을 하고요. 정비와 추진 연료 재주입을 거쳐서 또 1시간 이내에 재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발사대에서 하루 10대 이상 출발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지구 어디든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스타쉽 비행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엄청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발사대가 지구 곳곳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남미까지도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 남미를 가려면 거의 24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스타쉽과 헤비 부스터는 화성 개발을 위한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스페이스X에서는 연간 1000대 스타쉽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발사 성공 소식에 우스꽝스러운 이 밈 사진도 하나 포스팅이 되었는데요. 참 재밌죠. 이 로봇 팔 젓가락이 일론 머스크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사진은 저는 펜실베니아 트럼프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왔던 일론 머스크의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입지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부터 스페이스X의 스타쉽 5차 발사 성공까지 이 모든 게 정확히 60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솔직히 지금 현재 누가 미래를 가장 앞당기고 있느냐?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쉽 5차 발사가 이렇게 성공을 하자 좌편향적이었던 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 나섰어요. 뭐 뉴욕타임즈, CNBC, ABC, CNN 기존 좀 친민주당 세력과 같았던 이런 언론들이 스타쉽 발사와 관련된 긍정적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이 소식에 마야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어머니도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도 일론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을 대부분 이런 기사와 SNS를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아들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봤겠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기사는 아마 챙겨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민주당 세력의 기존 레거시 언론들이 스타쉽을 대서특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what 하면서 굉장히 놀란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좀 재밌는 사진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트럼프도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로켓을 이제 그냥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반에 빨리 내려와서 좀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빨리 내려와서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걸 성공했다라는데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러한 스타쉽 발사의 성공은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성공들이 철저히 일론 머스크의 계산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스페이스X의 발사 성공이 곧 있을 미국 대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만약 승리를 한다면요, 테슬라 주가에 강한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트럼프 테마주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스페이스X의 발사 성공에 따른 언론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일단 로보택시 공개 이전에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번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는 기존 AI 데이, 그러니까 기존 이벤트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했죠. 기존 AI 데이와 뭐 배터리 데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PT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개발자를 모집하는 그런 인재를 모집하는 그런 이벤트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마케팅의 목적이 상당히 강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주제가 로보택시 공개가 아니라 위 로봇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옵티머스도 많이 나왔어요. 옵티머스가 일상생활에 침투를 해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자 젠슨왕과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스페이스X의 스타쉽 5차 발사마저 성공을 하자 젠슨왕은 좀 내려오고요, 일론 머스크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두 인물의 인터넷상 언급량을 비교를 한 거예요. 누가 더 유명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젠슨왕은 AI의 아버지로 군림을 하면서 굉장한 유명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약간 역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죠. 아무튼 스페이스X와 다르게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는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어요. 특히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시장과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실망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로보택시만 공개를 했고요. 저가형 모델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올려줄 만한 신제품이 이 모델 2가 되겠는데, 이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로보택시 상업화 시점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전은 될 것이다 라고 좀 막연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시기를 명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모델 3를 좀 개조해서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죠. 다만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의 모델 2에 대해서 얘기를 아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델 3와의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줄이기 위해서요. 모델 2를 만약 내년 3월 달에 공개를 하겠다,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기존 모델 3를 주문했던 사람들이 많이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로보택시의 상업화 시점은 좀 아쉽지만,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Unsupervised FSD를 LA와 텍사스부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텍사스부터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가 아니라 기존의 모델 3Y를 통해서 일단 로보택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좋은 상황인데, 테슬라는 10월달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로보택시 행사 공개 이후에 주가가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 테슬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 24일 오전 5시, 그러니까 23일 장이 마감이 되고 나면은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3분기 실적은 너무나도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2분기에, 그러니까 전분기에 구조조정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일부 3분기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지 아예 그냥 소멸이 될지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워낙 2분기에 구조조정 일회성 비용이 0.6빌리언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FHD 버전 12.5가 나오면서 아마 take rate, 그러니까 채택률이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이연 매출을 얼마나 인식을 할지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원인이 되겠는데, 부정적인 원인이 이 긍정적인 원인을 많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차 한 대당 가격, 이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번 3분기에는 다른 경쟁 업체들의 판매량이 지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판매량은 늘렸는데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역시나 0% 할부 금리라든지 2%대 이내 할부 금리, 저리의 금리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일단 금융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분기 2분기에는 9.4GWh를 납품을 했지만, 이번에는 ESS 매출이 6.9GWh 정도 나왔어요. ESS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좀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로는 몇백 퍼센트 이상 올랐어요. 매출액만 봤을 때는 39.4% 정도 ESS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전분기 대비 이렇게 27.9%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즉 긍정과 부정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EPS는 전분기 대비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향후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10월 말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역시 대선이 되겠어요. 트럼프가 만약 승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 불확실하죠. 누가 이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이외에도 주가가 안 좋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 하반기
그리고 이번 4분기 테슬라 주가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테슬라는 착착 자체적인 펀더멘탈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1년도 빠짐없이 신제품을 발표를 해내고 있고요. 이번 올해 2024년 10월 달에 러브밴과 사이버캡이 나왔죠. 자, 이것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and more to come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말하지 못했던 모델 2,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 저가형 차량이 될까요? 자, 아니면 로드스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로드스터도 내년에 아무래도 공개가 될 예정에 있어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믿지 못한다면은 테슬라를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과 2024년에 스페이스X 기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9년에는 이렇게 시험 삼아 작은 로켓을 이렇게 재사용하기 위해서 착륙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젓가락으로 잡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는 이 슈퍼 헤비 부스터가 메카질라에 안착된 모습을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달았습니다. 문명이 앞으로 3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립형 도시가 화성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진정한 미래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인류가 지구를 넘어서서 화성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류의 가능성은 더욱더 무한대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업체들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 역시 방구석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로보택시 공개 2027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자, 이러면서 테슬라를 비하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돈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특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기술을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해보고 직접 개발해본 입장은 다릅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경쟁사들은 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로보택시 공개 행사였어요.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FSD unsupervised를 완성을 한다라고 했죠. 내년이면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2027년 전에 실제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과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길게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테슬라를 최대한 따라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테슬라 공식 AI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의 FSD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일단은 뭐 슈퍼바이스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FSD 채택률이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특히 유럽과 중국의 FSD가 출시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EPS의 상승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도 모델 2의 본격적인 판매와 FSD 중국 및 유럽 출시가 극적인 EPS 반전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10월 달과 하반기 테슬라 주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가장 이 어려운 시점, 즉 이렇게 EPS가 하락하거나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이런 미래의 경쟁력을 생각해 가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